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의 사례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리리리리리. 문자가 왔어요. 택배 지원 문자네. 주문한 물건이 무엇이었더라? 아이쿠. 뭐야. 내 돈! 이렇게 되는 사례. 맞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당해보셨나요? 이런 문자는 근데 좀 받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렇죠. 택배를 내가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이런 문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보통 우리 왜 돌잔치다, 아니면 청첩장이다, 아니면 이런 경우처럼 택배 등이다 이렇게 사칭을 해서 휴대전화에 소액결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른바 이 스미싱 사기잖아요. 근데 이 사례가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택배인데 배송지가 불명확해서 택배 배송이 불가능하니까 주소지를 변경해달라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내용과 URL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택배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게 바로 사기였던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딱 이렇게 누르잖아요. 클릭을 하면 여기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서 바로 소액 결제가 돼요.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이 유사한 사례가 더 나쁜 사례예요. 문자가 삐릭하고 오는데 소액 결제 25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전화를 걸어요. 나는 소액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 결제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취소해 드릴게요. 지금 가는 인증번호를 불러주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취소되는구나 다행이다 하고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순간 더 큰 돈이 결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특정한 폰을 사용하면 저런 문제가 없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스미싱 진짜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맞아요. 문자 오는 것도 다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에 한번 보이스피싱 한번 당해보신 적 있다면서요? 저는 피싱을 당한 건 아니고 굉장히 저차원적인 수법인데 한국말도 서투르신 분이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검사라고 출두를 해야 된대요. 저보고. 그 전에 이제 돈을 요구하겠죠. 변호사한테? 근데 출두를 해야 되는데 검사인데 자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검사님이 왜 법원에 계시느냐 이런 거 하지 마라 했다 막 저도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잡혀와봐야 정신을 차리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저차원적인 변호사라고 얘기를 해드리죠.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저한테. 대단히 강단이 있는 그런 저차원적이었어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돈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예전에는 그 예금 통장에다가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특례법이 생겼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보이스피싱 등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가 직접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저 피해금 환급제도입니다. 저 피해금 환급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해를 당해서 송금을 했어요. 근데 바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깨닫고 이 예금 계좌에 대해서 지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그 예금 계좌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은행에 신청을 해서 환급받을 수가 있는 제도로 굉장히 간단한 제도고요. 신고만 하면 되니까. 네, 예전에는 소송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예금 계좌에 명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의인이 2달 동안 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렇게 바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명의인이 내 계좌는 사기에 아무것도 이용당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입증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환급제도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김성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었는데 내가 이건 내가 쓰고 있는 계좌인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은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 이 계좌 쓴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은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면은 바로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피해 구제를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싶었는데 그 계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계좌였거나 사기와 관련된 계좌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한 제도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제도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소송 절차를 거치시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그 계좌의 명의인이나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요. 계좌의 명의인이나 소유자가 돈이 없는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금융회사 상대로 할 때는 다만 조금 더 엄격한 요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법상으로는 전자매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쓰는 공인인증서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공인인증서가 위조나 변조가 됐거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나 은행의 정보통신망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부정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내 전자매체인 공인인증서를 가져가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금융회사에 상대로 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지금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거 관련돼서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배상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그냥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명령을 해서 피해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자에서 은행이 아니고요. 그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로 배상명령을 받아서 돈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알고도 당하는 게 이게 보이스피싱인데 그러면은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보이스피싱은요 날이 갈수록 진화합니다. 정말 정말 많아요. 여기도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알려드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요즘에 최근에 많은 게 저 환급금 빙자예요. 저것도 아마 많이 문자 받아보셨을 거예요. 국세청인데요. 잘못된 세금 돌려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나 하면서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보안카드 중에서 어떤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보안카드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절대 어느 공기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예금 보호조치 빙자인데요. 저게 굉장히 많이 써요. 저것도. 당신의 예금 계좌가 지금 어떠한 범죄 연루가 되었다. 당신도 잘못하면 공범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좌는 지금 위험하니까 다른 계좌로 이체해라. 뭐 검찰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진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저거 진짜 많이 나왔던 거고요. 또 피싱 결합형이 있어요. 저게 이제 최근에 진짜 많이 사용되는 건데. 가짜 사이트로 이렇게 유도하는 거. 제가 수사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사기관입니다. 지금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홈페이지를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여기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거죠. 저런 거 많고요. 좀 안타까운 점들이 대면 접촉 사기가 있어요. 대면 접촉은 그런 거에 당하는데 노인분들 굉장히 많이 당하시거든요. 어떤 거냐면 지금 당신의 계좌가 위험하다. 그 돈을 현금을 다 찾으셔서 예를 들면 집 마당에 있는 어디에다가 두세요. 저번에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다가 털어갔던 적이 있었죠. 저런 건 노인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사례입니다. 저는 제 지인이 저 납치협박 있잖아요. 저걸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애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정신이 막 전화로 듣는 그 목소리는 또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울부짖고 막 이러니까 저걸 당해가지고 돈을 입금하러 가는 중에 이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벗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등록금도 최근에 이제 막 이렇게 대학교 등록해야 되는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금 입금해라 하면서 잘못된 계좌번호 같은 거 가르쳐 주거나 정보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2030 여성들을 겨냥한 전화 사기가 늘어나고 있던데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보이스피싱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최근에 전체 보이스피싱의 건수 중에서 74%의 가장 많은 건수가 2030의 여성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왜 여성분들 대상으로 하지? 첫 번째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사회 진출하는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진출하기 때문에 먼저 목돈을 좀 더 많이 모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무슨 범죄랑 관련이 있겠어? 이렇게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적으시고요. 혹시나 실질적으로 사기 행각이 들통나더라도 여성분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물리적인 제압이 용이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2030 여성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한데요. 주의해야 될 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의해야 될 예방이 10개명이나 있어요. 여기 10개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중요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1번, SNS, 블로그 등에 본인의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게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타겟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인정보 절대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3번, 자녀 등이나 가족에 대해서 비상 연락을 해야 돼. 아까 말씀했죠.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될 경우엔 교사, 친구와 같이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연락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전화로 주민번호, 계좌번호 일체
어떤 공공기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안카드, OTP 부자 할인, 카드 이런 거 절대 절대로. 아니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5번 현금 지급기를 이용해서 세금이나 뭐 보험료를 환급하겠다.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7번 정체불명의 이메일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않으시는 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꼭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8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금감원의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을 요구하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입력하라는 건 무조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사례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정말 눈 뜨고서 코 베어가는 것이 피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날이 진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도 이제는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전화는 끊으시고 공식 사이트를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